반국가 세력이 만드는 서울의 봄이라는 제목이 좀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그 최고위원이 된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는 그 이재명이 밀어서 정봉주를 떨어뜨리고 4위인가 3위에다가 바로 1위에 올라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형은 또 김민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경희대 교수이면서 또 목사까지 미국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를 맡아서 주구장창 줄곧 윤석열 탄핵 데모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일 먼저 하였고, 또 이런 그 촛불행동이라는 그 행사를 하면서 윤석열 사진, 김건희 사진, 한동훈 사진을 놓고 화살로 얼굴 맞추기를 했던 바로 그런 사악한 단체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렬한 반국가 패륜단체를 이끄는 김민웅의 동생 김민성은 이재명과 지금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주사파들은 그동안 온갖 가짜 뉴스, 이를테면 광우병 사태로 또 2003년 4년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천성산에 도롱뇽이 죽는다고 지울 스님인가 뭐가 나타나가지고 천성산 터널을 못 뚫게 해가지고 2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어서 2조 5천억의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천안함 그 북한 어뢰에 의해서 천안함이 폭침됐는데 우리가 자폭시켰다는 괴담을 퍼뜨렸고, 성주에 사드 배치를 했는데 전자파 발상해서 불임 기형아를 만들고 병에 걸리고 튀어 죽는다는 가짜 뉴스, 또 후쿠시마의 그 처리수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가짜 뉴스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다른 가짜 뉴스로 국민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어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전술입니다. 또 김민성은 추석을 지나면서 또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라서 정권 교체 초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김민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에 대비해서 서울의 봄팀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울의 봄팀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의 봄은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민주화 시위라는 것들 통해서 각종 소유와 시위를 얼룩졌던, 그리고 12.12 사태, 그때 12.12 사태 할 때 서울에서 총소리까지 사실 한남동에 있어서 들었는데, 어떻든 이러한 그 시끄러웠던 시절을 통칭해서 운동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운동권의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어떤 정부를 선택하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그것이 다 거짓이었지만, 어떻든 자기들에서는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 추운 겨울, 모진 겨울 지나면 꽃이 피고 만물이 생동하는 그러한 것을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서울의 봄이란 영화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그러한 정치적 국가의 한기, 그리고 또 자기들은 데모로 어떻게든지 우리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꿈을 가진 게 바로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울의 봄이란 단어는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두부체크 서기장이 그 당시에 브레즈네프 소련과 맞서 싸웠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창 군중 시위가 일어나고 탱크 위에 올라가서 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탈출하려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갖다 프라하의 봄이라고 1968년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우리는 그것을 서울의 봄이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 서울의 봄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실패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김민석이 민주당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의 봄 팀이라는 그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서울의 봄이든 프라하의 봄이든 실패한 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김민석은 굳이 실패했던 서울의 봄이라는 그 이름으로 팀을 만들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을 만들었을까요? 이들을 한번 공산주의자들 보면 잘 보면 이거 생각이 날 겁니다. 4.3 제주 반란 사태 지소를 쳐들어가서 순경을 죽이고 지소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던 4.3 사태의 그러한 폭동자들을 유공자로 만들었고 5.18 사태에 그 많은 어쩌면은 그 안에 우리가 정말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그 무기고를 탈취해서 그렇게 우리 공수부대를 공격해서 오히려 공수부대가 퇴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5.18 사태를 만든 그것을 보면은 왜 이것이 그 당시 5.18 사태가 일어나기 전 과정이 서울의 봄인데 굳이 서울의 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다시 이들은 서울의 봄을 만들 그러한 계엄령 선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 속에는 우리가 이제 곧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18 광주 사태에는 이들이 실패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국군으로 하여금 또 북한군을 투입시켜서 그들이 위장된 북한군을 투입시켜서 내전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서울의 봄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이 광화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거리에서 매주 촛불 행진을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애치는 김민석의 형, 또 김민웅도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미국 목사를 한 자입니다. 북한은 대남 공작의 일환으로 최장일 목사를 난파해서 김건희에게 접근해서 몰카를 찍어 이걸 민주당의 탄핵의 소재로 만들어서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주사파들이 총연합 걸기해서 박근혜의 촛불 난동 플러스 광주 5.18 사태를 의도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보수파들이 광화문에 모이지만 또 우리 보수파들이 소리는 내지만 지리면 서울의 봄을 재해석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내전 상태로 만들고 적화 통일시킬 적기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더 지체하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패닉 상태, 그리고 민주당의 공중분해 상태에 놓여 모두 죽을 것이라는 절박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모여서 우리들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쪼개진 우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함께 모일 수 있나요? 우선 서로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사파나 공산주의 간첩이 아니면 모두 손을 잡아야 합니다. 내 밑에 줄을 서주지 않으면 내가 가서 서주면 그것이 한 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없더라도 살기 위해서 단합을 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단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 당도 보수파를 향해도 누구를 향해 욕을 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윤석열 정부의 여론은 떨어집니다. 우리끼리 하는 소리도 가능하면 칭찬하고 힘을 보태주는, 한동훈이가 예뻐서 윤석열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용의 사람들, 이런 공동체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번 외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